최근 입법 예고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법안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소위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최근 기업 관련 규제 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업 규제 강화 법률안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큰 상황이고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소에게 피해를 받았을 경우 개별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적어 대표기관이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제도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와 가까워 기업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소송 비용의 증가 외에 소송 시 기업의 이미지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과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 가능성 증대, 소송 대응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간접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확대될 경우 기업 대상 집단소송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상법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 책임법 및 하도급법 등 19개 개별 법률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던 제도를 상거래 활동 전반에 걸쳐 도입하기 위해 일반법 체계인 상법상에 명시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모든 불법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고의 및 중과실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크게 억압하거나 헌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대 5배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 규제로서 갈수록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전무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건설 사업은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사업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및 기업 등 발주자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자,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 등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관에서부터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 산업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수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 역시 빈번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 산업의 특성에 더해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재판 후에 분쟁 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의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하도급법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그간 대상 위법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에 따라 전체 하도급 규제사항, 품질,
안전, 환경 등 관련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의 전 수행 과정에 걸쳐 개별 분야별로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강력한 행정 형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타 산업에 비해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던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도입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별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는 등 보다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제의 부작용과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송 남발로 기업과 산업,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바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소송제와 선정 당사자 제도 등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에 앞서 현 법 체계에서의 제도 도입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대 도입되더라도 특정 산업 분야의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 접근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배상 비율 역시 산업 및 위법 행위별 억제력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상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